박사로 등재돼서 진행했던 논문, 그 논문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한 병리학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CI급 논문을 3편을 써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리학 박사도 SCI 논문 3편 쓰면 박사인데 네.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이 한 편 썼으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저자로서 전체 실험에 관여할 것을 가정할 때 고등학생이 2주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작업량이 절대 아니다라고, 고등학생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가 얘기를 했고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A 교수 있지 않습니까? 논문 지도 교수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실험을 수행하는 전문 연구자가 따로 있었고 조 씨에게는 금방 배울 수 있는 단순한 실험만 시켰다. 그러면은 금방 배울 수 있는 단순한 실험을 시켰는데 1저자를 줬다는 거, 본인 입으로도 잘못됐다라는 거를 인정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연구 기간도 맞지가 않는다라는 보도가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끝난 연구에 이름을 얹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연구 기간이요, 사실은 2007년 6월 30일에 종료됐다고 합니다. 보통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2008년 여름방학 때 인턴으로 참가했고 2009년에 논문이 등재됐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공식 연구 기간이 6월 30일에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2주간 인턴한 것은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니까 사실은 종료된 후에 인턴으로 참여했다는 거죠. 그리고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2009년에 1저자로 등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2가 아닌 고1 때. 그러니까 고1 때 인턴으로 참여했다는 거죠. 고1 때 참여하고 고3 때 등재가 됐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 맞춰서 뭔가 만들어줬다는 의혹이 짙은 거고. 그렇죠. 야, 이거 정말 심각한데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예, 연구가 끝났는데 예, 그때 이제 자기 이름을 등재한 건데 2주간의 기간엔 뭐 했을까? 예, 아주 쉬운 건데 어떻게 제1 저자가 됐을까? 영어 실력이 출중하다고 하는데 거기 오타가 있다고 있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말이죠. 일단 이 의학 논문은 웬만큼 영어를 잘해도 못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번역되어 있는 의학 서적을 보시면요, 그 무슨 말인지 몰라요. 번역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영어 단순히 한다고 논문을 쓸 수 있었을까? 그게 의심스러운 거죠. 저도 영어 오랫동안 영어로 공부를 했는데요, 본 순간 암호 같아가지고 솔직히 읽는 거 포기했어요. 제가 논문을 직접 검증해볼까라고 생각하다가 이것은 의학계에 계시는 분, 이공계에 계시는 분들에게 넘기는 게 맞겠구나 해서 여기저기 지금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영어를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이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천재예요. 의학 전문 용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박사님이죠. 예, 그렇죠. 천재 박사님.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의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게 가능한 거냐? 혹시 고등학생이 가능한 거냐?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의대 교수님들조차도 이 영어로 논문을 쓴 다음에 전문적으로 의학용어 교정을 해주는 업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뭐 오타가 나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교정하는 업체에 맡긴다고 합니다. 그런 걸 해주는 또 업체가 따로 있고요. 의사 출신의 그런 논문만 전문적으로 교정해주는. 그런데 고2가 과연 그렇게 엄청난 의학 지식이 있을까? 그래서 이 수준이, 조국 딸의 수준이 어떤지 부산대에다가 물어봤다는 거죠. 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조 씨가 임상의학 종합과정에서 낙제해서 담당 교수가 재시험의 기회를 줬지만 끝내 성적이 수준에 미달해서 결국 유급시켰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유급은요, 한 번 해서 된 유급이 아니라 재시험 쳐 그랬는데도 유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수가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조 씨처럼 공부 못하는 의대생은 처음 봤다. 애초에 의대가 적성에 안 맞는다. 그런데 지도 교수는 적성에 안 맞지만 열심히 해. 장학금 줄게. 그러니까 자기 본인 속에서 그러잖아요. 환경 전문가 하나를 잃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환경 전문가가 의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적성에 안 맞는 건 아닌가. 조 씨처럼 공부 못한 학생은 처음 봤다. 이 발언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게, 이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적성에 안 맞다. 내가 조금 더 보살피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 신의 한수 기자들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맨 처음에 와서 이렇게
일할 때 보면은 좀 부족해도 이 사람이 잘할 수 있겠다는 거, 이게 느낌이 다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아마 밑에 부하 직원들 보면 막 말 잘하고 뭐 열심히 할 것 같은 직원보다도 조금 부족한데 저 사람이 나중에 훨씬 더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수는 얘는 아예 싹도 없어. 예, 시켜도 안 되는 머리를 갖고 있어.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못한 학생은 처음 봤다. 예, 처음 본 거죠, 진짜. 외고 다니면서요, 무슨 활동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진짜 저도 고등학교 생활을 해봤지만은 도대체 고3 때 뭐 이런 일을 많이 했나 싶은데요. 숙대에서 하는 물리 캠프도 참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도교수로 있던 서울대 물리학과 전원수 교수의 인터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한영외고팀 공동보고서를 읽고 입상은커녕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상 타겠냐고 생각했다. 이게 이제 조민 씨가 소속되어 있던 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 씨가 아닌 다른 학생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천재면 이미 이 시점은 고3 때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미 논문도 다 쓴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학생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자기들끼리 아이디어를 낼 수준이 안 되니 지도교수가 붙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하면은 그냥 잘해 하고 놔뒀을 텐데 자기가 봐도 이건 정말 답이 안 나오니까 요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지도를 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숙대 물리캠프에서 여고생 물리캠프를 했는데 장려상 탔어요. 그런데 이게 좀 시기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또 보도를 드립니다. 2009년 7월 21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연구를 진행했어요. 전국의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이 공고문을 보니까 올해도 열리고 있더라고요. 네. 아주 아마 여고생들 중에서 물리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 같은데요. 7월 21일부터 8월 8일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제 또 보도드렸던 게 공주대에서 3주 인턴하고 또 해외에서 발표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날짜가 2009년 8월 2일부터 8일까지 도쿄에서 학회가 개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는 숙명여대 물리캠프와 일본 국제학회 발표와 기간이 겹쳐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있었고 숙명여대에서도 있었다. 뭐 이렇게 보는 건가? 아니면은 일본과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를 비행기 타고 했다던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건 충실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보이는 거예요. 이 숙명여대 물리캠프에서는 물리를 했고요. 일본 학회에서는 조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조류학회니까. 조 박사님. 그러니까 만물 박사죠. 서로 만물 다른 박사. 주제에 대해서 하고 경쟁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준이 낮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데 이 경우가 기간이 겹친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수준에서는 해석이 안 된다. 저도 잘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본인이 또 두 개의 경력을 다 자기소개서에 썼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네. 일본 국제학교의 발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터로 해서 했다라고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조국의 딸이 정말 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3 여름방학이면은 남들 같으면 수능 공부에 아주 매진을 해야 될 때 아닙니까? 예. 수능이 3개월밖에 남지 않는 시점인데 그렇죠. 이 사람은 수능 공부는 안 하고 아예 뭐 물리 캠프, 학회 발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소위 말하는 학종 평가를 위해서 사회생활, 무슨 과외 활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말 활동을 많이 했어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가 뜨는데 또 유엔에서 인턴을 했다네요. 그래서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가 2008년 12월에 공모한 제네바 유엔인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다고 합니다. 유엔의 인권보호 메커니즘과 국제적 차원의 인권 논의에 대한 현장 경험을 습득하기 위한 차원의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또 심지어 경향이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예. 내용을 보면요.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2차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결과 발표 및 평가 토론에서 발표자 2명에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있습니다. 조국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국가인권위 국제인권 전문의 산하의 국제인권 전문가 포럼이 주최한 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관의 행사였던 거죠. 그래서 조민 씨는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지원할 때 이 경력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주관했던 정모 교수가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부의장이라고 합니다. 국가인권위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위원이었는데 2008년부터 9년까지 당시에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조국이었었다고 하고요. 둘 다 서울대 교수 신분이었고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 교수고 서로 한 명이 위원장하고 위원하고 그러면서 인턴 프로그램 개최해서 딸이 인턴으로 들어가고 제가 얘기하면서도 복잡해서 정리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그런 사이랍니다. 그러고 이거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다른 데도 아니고 또 서울대 교수끼리 개최한 행사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시할 때는 자기소개서에 이 얘기를 또 썼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분노해야 되는데 예. 매일 나오니까 허탈한 좀 또 나오니까 허탈해. 허탈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사과를 하고 뭔가 사퇴의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뻔뻔합니다. 조국이요, 딸의 입시생 시절에 학원에 직접 자료 요청을 하는 등 딸의 입시에 아주 관심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라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2009년 조민 씨를 가리켰던 강남의 한 입시학원 원장 A씨가 국민일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영외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딸 조 씨가 학교에 야간 자율학습 등을 이유로 학원에 오기 힘들 때면 조 후보자가 직접 학원에 연락해서 입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조 후보자가 요청한 자료가 대입 수시 전형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영어 면접 예상 지문과 문제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아버지가 조국인지 모르니까 영어 면접 출제 문제집 해서 집에서 내가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직접 지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대 교수인 조국이라고 해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저자로 등록된 의학 논문은 당시 수시 전형 준비생 사이에서도 흔치 않은 스펙이었어서 A 원장이 가르쳐줬던 학생 중에 논문을 쓴 경험이 있었던 학생이 조민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네가 쓴 거야?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어머니가 치맛바람 이렇게 일으켜서 학원에 전화하고 이러는 일은 사실 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서서 학원에 전화해서 그 자료 좀 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쑥스럽죠. 쑥스럽죠. 그게 대단한 일이고 또 보통 외고 같은 경우는 학교가 한영외고는 꽤 멀지 않습니까? 어디 있냐면 강동구에 있어요. 네. 강동구에 있고 이 학원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강남 일원이기 때문에 이동거리도 꽤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못 오는 날, 학교 행사 때문에 못 오는 날이 있으면은 전화해서 챙겼다. 이런 거면 상당히 충격적인 것 같네요. 굉장히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딸이 논문에 일저자로 등재된 걸 몰랐다. 또 그거 학교 입시에 보내지 않은 것 같다. 그 서류를 참 뻔뻔하죠. 예, 여러분들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뻔뻔한 정도가 도를 넘어서 말이죠. 예,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야, 진짜 조적조. 조국의 적은 조국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말이죠. 사상은 좌루가 있고 말이죠. 예, 행동은 완전히 그 자본주의에 찌들은 아주 뭐랄까요? 아주 그 천민 자본주의에 찌들은 그런 행동을 보이고 배금주의. 말이죠. 예, 정말 이거 여러분들이 나서야 됩니다. 눈이 강조하지만 나서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